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우리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장애인 이동권.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 뭐 불법 시위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고, 또 며칠 전에 이준석 대표랑 그 장차현 대표랑 토론회도 있었고. 대표. 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떤지, 우리 그런 거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제 장애 부모 약간 운동이랄까?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좀 쑥스럽죠. 그렇게 이제 장애 그 인권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부모로서 자녀를 대신해서 목소리 내는 일들을 그리 길게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낯선 경험을 했어요. 아, 정말 이래서 정말 뭐라 그래, 그 매스컴의 힘은 크다. 우리가 특히 선배님들 역사를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 몇십 년 동안 외쳐왔던 거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다가 어떻게 진짜 딱 그렇게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죠? 말을 한마디 이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일파만파. 이준석이 은인이야. 아, 저는 진짜 제가 뭐 좋은 뜻만 섞인 건 아닙니다만은 표창장 하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줘야 돼. 네네네. 표창장 하나 줘야겠다 이렇게까지 만든 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좀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 박경석 대표랑 그 토론하는 거 제가 사실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판을 짜고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토론회도 예상이 됐었어요. 봤더니 정말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근데 사실 그걸 끝까지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그 정보를 그 사실인 것 마냥 말씀을 본인의 SNS에다 하셨어요. 뭐 갑자기 문정부 때 가만히 있다가 정부가 갑자기 바뀌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시장이 바뀌니까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니 말을 했겠지. 말을 막 짓거리더라고요. 근데 전 놀라웠던 게 나경원 그 의원인가요 지금 현재? 전 의원일걸? 맞다. 나경원님, 씨라고는 안 할게요. 님. 근데 그분도 그 기사를 내셨는데, 의견을 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내셨냐면, 갑자기 시장이 바뀌고 과격해진 것이 맞고, 뭐 정부가 바뀌기 전에 그 잘못된 방법으로 시위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장애인 이동권은 너무 오래된 문제고 그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을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맞다는 거야? 왜 잘못된 방식을 정말 올바른, 그러니까 정말 있었던 사실처럼 얘기를 하지? 그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그게 무슨 정부, 뭐라 그래, 그 여권 야권이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위 강도 갑자기 줄었다가 높였다가 줄였다 높였다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마치 이거를 정쟁으로 갑자기 끌고 가면서 이거를 바라보는 모든 그런 시민들의 마음은 또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왜 시민이 그렇게 제기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근데 정치인은 아니죠. 자기가 정치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본인의 말의 무게를 그렇게, 그러니까 실감 못하고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쫙 갑자기 그 지지자들이 그 잘못된 거가 완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정쟁으로 끌고 가면서 갑자기 이제는 그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뭐 한마디로 그 댓글 보니까 뭐 문바들이 막 빤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치인이고 정치인으로서 그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토론에 나와서 사과해야 될 건 분명하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양 SNS에 게시했으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겠죠. 왜 문정부 때 얘기하지 왜 이러냐, 박원순 때 얘기하지 왜 이러냐, 시장 바뀌니까 이러냐, 대통령 바뀌니까 이러냐, 이제 선거 불복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쟁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잘못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놓고 사과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물론 목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관심도 안 가지시던 그런 거를 이슈화 시켰고 정쟁으로 끌고 갔는지. 정쟁으로 끌고 가는 순간 이거는 정말 갈라치기를 한 거고, 혐오는 정말 미국에서 저보다 공부를 많이, 근데 님이라고는 또 안 해도 되겠네요. 저랑 동갑이니까. 우연치 않게 동갑이에요. 미국에서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한 그 사람이 인권 수준이 이렇게 바닥이어서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제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도를 걷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젊은 정치인에 대한 저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제가 뭐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기대하는 바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결국은 다 그렇구나.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해도 저 바닥에 가면 다 이렇게 썩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 저상버스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저상버스 예를 들면 100%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저상버스가 없어서도 아니지만 보도블럭 그 높이가 다 달라요. 저상버스 만들면 뭐합니까? 그러면 매 시간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탈 때마다 기사님이 내려가지고 시간 오래 걸리는 그 단차를 줄이는 그 기계를 꺼내가지고 해야 돼요. 기다릴까요? 우리나라 그 비장애인 분들이? 그리고 그 기사님은 운전하다가 이거 단차 내리고 그걸 장애인이 시선을 또 견디면서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자꾸 숫자 싸움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하고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거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어 보여서 저는 굉장히 정말 정치계에서 되게 있어서는 안 되는 되게 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애인의 권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게 우리의 당연한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권리예요. 교육권, 뭐 직업 생활을 하는 거, 이동권.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들이 권리라고 느끼지 않는 것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되면 그거는 쟁취해서 얻어야 되는 권리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화를 여러 통을 받았고, 왜 그렇게 시위하는 거냐? 뭐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근데 그거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거든요. 이해를 못하니까.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냐? 욕 먹을 거 뻔히 알면서 왜 방해를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사이코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근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산업화될 때 공장이 막 만들어졌을 때 어떤 기본적인 표준안이 있어야 되잖아. 뭔가를 찍어내려면 이거를 작업 환경을 만들 때 스탠드한 뭔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분리를 해놓은 거지. 그럴 때부터 장애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 상태로 왔어. 우리는 계속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너무 빠른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할 만한 환경을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오늘부터 앞으로 모든 어떤 시설이든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든 이런 것들을 모든 전 장애 유형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급하니까 건물 만들어 뭐 지하철 만들어 이렇게 막 만들어서 보편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막 해놨어. 뭐든지. 근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이 안 나왔지. 안 나왔으니까 걸리적거리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세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세상이 된 거야. 그냥 주류가 됐어. 그래서 그런데 장애인들이 나와서 에이씨 보도블록 높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안 높거든. 그렇잖아 비장애들. 그러니까 아씨 저 사람들 또 뭐 해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잘 다닐 수 있게 길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줘요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해줘야 되네? 아니면 그래
그러면은 100%는 못 해준다. 이준석이 그랬잖아. 100%는 못 해줘요. 지가 뭔데. 근데 어쨌든 이준석이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딱 과도기예요. 국가는 탈시설을 선언했어. 탈시설을 선언한다는 얘기는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신체적인 장애든 정신적인 장애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 막 쏟아질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느끼는 어떤 장벽은 사회적인 장벽이 많고 지체장애인들이 느끼는 장벽은 그런 이동권이나 이런 물리적인 장벽이 많은 거지. 그런데 그거를 나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줘야 돼. 이준석한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석아 들어봐봐. 이거는 네가 그래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요. 이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그냥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못한 거야 라는 거를 이준석한테도 나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이준석 싫어하지만 어쨌든 얘는 그런 세상에 살지 않았잖아. 그런 세상에 살지 않은 애가 그리고 봐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지하철을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꼭 이 방법밖에 없나? 라고 난 생각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삭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전화를 계속해. 그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냐고 얘기해요. 없어요. 그럼 무슨 방법?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손가락을 자를 순 없잖아. 내가 그때 그랬거든. 머리로 안 되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야지 뭐 이랬는데 손가락을 정말 자를 순 없잖아.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니까 니네 정말 나 이렇게 방치할 거야? 국가? 니네 정말 이럴래? 라고 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 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찾아가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그거를 하는 건데 시민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무서운 건 그건 거지. 이준석처럼 리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것들을 쓸 때 자기 너무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이준석도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고 다닌대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많이 다닌다고 제가 언제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되는 거지.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물론 그래서 썼을 거예요. 나는 그게 뭔가 장애인을 혐오한다거나 뭔가 비하하려고 썼다고는 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했던 거야. 왜 불편하게 해? 이 방법밖에 없어.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당연히 누려야지. 당연히 누려야 된다니까요. 라는 거를 이준석이 머리든 알고 있었지만 그 자기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거나 가슴으로 한 번쯤이라도 정말 자기가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나는 그 진성준 국회의원이 왜 휠체어 타고 가다 뒤로 넘어졌잖아요. 이준석이 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탄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없어. 그러면은 이준석이 그럼 이준석한테 휠체어를 한번 딱 태우면은 그러면 얘가 장애 수용이 될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기라고 표현하신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래. 나도 우리 지연이가 없었으면 장애인 이동권 나 관심 없어. 나 지하철 타야 되는데 못 타면 난 난리 쳤어. 그랬을 거거든. 그런데 내가 장애인 딸을 낳아 보니까 정말 세상이 장애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런 거야.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잖아. 살아보지 않고 계속 자기는 리더로 살았어. 뭔가 그 어떤 사회적인 약자로 한 번도 살았던 경험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똑같이 이준석처럼 그런 어떤 전철을 밟았지만 장애 수용도 잘 되고 감수성도 있고 이런 사람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쵸. 근데 이준석 걔가 그런 거지. 인권 감수성이 좀 떨어지죠. 좀이 아니라 걔가 그런 거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그거를 우리가 너무 그걸 비난한다거나 그런 어떤 뭐 지하철 시위를 왜 하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기보다 나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줄 때 어쨌든 우리는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이래요.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이면 95%의 사람들이 5%를 배려할 만큼의 우리한테 여유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사실은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막 이런데 배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장애인 가족으로서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보편적인 것들만 팍팍팍팍 좀 되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개인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이길 수 없대. 그렇지. 그러면은 장애인들의 탈시설,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뭔가 그런 세상은 그냥 시대의 운명이라니까. 시대의 운명이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못 쫓아가는 건데 그걸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야. 뭐 탈시설도 뭐 계속 부모님들이 반대하지만 반대해서 그래서 뭔가 좀 더 후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속도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걸 못 큰 바꿔. 방향 흐름은 계속 가고 이미 있는데. 못 바꿔. 네. 이미 못 바꾸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단번에 바뀌었으면 좋겠지. 근데 그건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가족들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래야 되는 거가 맞는데 우리가 아직 안 한 거구나. 국가가 아직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준석이 그렇게 딱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한번 생각하겠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비난을 받아가면서 왜 나오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나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생각은 할 것 같아. 불편해서 싫어할 수는 있지만 생각은 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이준석이나 누구나 다 똑같지.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이준석 전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했냐고. 다 똑같아. 어쨌든 다 그동안에 그냥 너무 소수고 자기네들 표가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떼쓰면 애따 먹어라 그리고 뭐 하나 해주고 계속 그런 시기였어. 그런 시기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선배 정치인들이 그런 걸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준석만 탓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나는 이제 이런 이슈가 됐을 때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주류의 사람들이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보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또 이슈잖아요. 차별금지법에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큐처럼 뭔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뭐라 그러지 그거? 성차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학력이 뭐 낮은 사람들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과도기인 거지.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 위정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됐다는 거지. 사회적인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걸 못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는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라고 해야 지들도 표가 되니까 이걸 할 거 아니야. 근데 표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차별금지법이 어느 순간에는 나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자꾸 한 번에 안 되지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된다 생각해. 당신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우린 포기하지 않고 당신들 옆에 삐집고 들어가서 같이 살고야 말겠어요. 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거가 직접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출근하면 근로지원을 해주는 선생님이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신 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니까 우리 아이가 회사에 가면 이제 선생님이 얘를 나와서 맞아야 되는데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이 이동권 투쟁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선생님 갑자기 지각하셔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를 그 선생님 오실 시간에 맞춰서 늦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막 저희 남편이랑 나랑 막 고민을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막 조율을 했는데 선생님은 막 택시를 타고 어느 기점부터는 오시고 막 이러면서 막 기어이도 그 시간을 막 맞추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생님 한 분 말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겠죠 그날. 뭐 본인들의 급한 일이 있고 막 출근에 신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들 많이 겪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이동권 투쟁 다 좋다 이거야. 지하철 운행을 좀 막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바쁜 출근 시간에 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못 말한 게 이런 이동권 투쟁은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96%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이게 0%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0이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96%를 아이고 필요하겠구만 하고 만들어주지 절대 않았잖아요. 그거 처음 없을 때 정말 투쟁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계속돼 왔는데 갑자기 이번 정부의 갑자기 시작 이건 아닌 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은 모르는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한다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래서 필요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까지 이 예산 줄여서 여기서 빼서 하시면 돼요.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너무너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 살겠다 꾀꼬리 이러도 한번 쳐다봐줬으면 하는 강력한 방법들을 사실 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하고 얘기했을 때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고 한산한 시간대 하면 또 안 봐주고 정말 그렇게 정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왜 이러지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택하게 만든 거 정말 요구하는 사람들을 악에 바치게 만든 이게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시민들은 정말 하루 이틀 아니면 며칠을 불편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이동권에 대해서 평생 제한을 받아오고 있었다는 사실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렇게 되게 한 선에 딱 놓고 보고 잘했네 못했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최근에도 되게 이슈가 됐었던 그 무슨 대선 토론회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장벽이 있을 때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랬을 때 그 단의 높이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담장을 낮춰서 다 같이 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나왔냐면 가지고 있는 출발선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니네가 좀 더 높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안 그런 게 아니라 출발선들이 달랐다는 그 기본 이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들만 맨날 배려해달라는 거야? 장애인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더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물론 이제 장애인이라고 다 같지 않고 비장애인이라고 다 같지 않잖아요. 다 가진 자산들도 다르고 능력들도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떤 거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권리를 갖는 데 있어서 출발선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이해의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